안녕하세요. 토요일 미스터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사건은 1989년 2월에 있었어요. 일본 후쿠시마현 타무라군의 한 마을인데요. 이곳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한 여교사가 저녁이 돼서 일을 다 마치고 학교 바로 옆에 있는 숙소로 향하게 됩니다. 그녀는 피곤했던 몸을 좀 이제 쉬려고 그랬고, 또 그러면서 화장실도 가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갔죠. 이 사진은 참고 사진일 뿐입니다. 사실 이 여교사가 쓰려고 했던 화장실은 수세식 화장실이었어요. 옛날 방식이요. 그런데 변기통 속에 웬 구두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남자 구두가요. 이상하잖아요. 여긴 여자 화장실인데. 그리고 변기 안쪽을 무의식적으로 쳐다보게 됐죠. 그런데 그 변기 안에 뭔가 사람의 신체 부위로 보이는 뭔가가 발견된 거예요. 너무 놀라서 더 이상 자세히 볼 수도 없었고, 일단 학교로 돌아가서 학교에 있던 그 동료 교사들 그리고 교감 선생님한테 이 사실을 알렸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소방관도 같이 왔고요. 그리고 이 변기 안에, 정확하게는 이 변기와 연결된 사람들의 배설물이 모이게 되는 정화조에 무언가 사람으로 추정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일단은 발을 잡아당겨서, 발 부분을 보이니까 발을 잡아당겨서 이 정화조 안에 있는 이 시신을 꺼내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실제의 거라고 추정이 되는 일본 한 잡지 사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정화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 사람이 여기 이렇게 저 안에 발이 보이니까 이걸 꺼내려고 한 거죠. 근데 여기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안 꺼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장비를 다 동원해서 이 정화조를 깨부수고 나서야 시신을 꺼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정화조는 이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변기와 이 정화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안에 사람 발이 튀어나와 있는 걸 꺼내려고 했는데 안 꺼내진 거예요. 근데 이런 곳에 사람의 시신이 들어있었다고요? 발견된 시신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윗옷을 벗은 채 벗은 이 윗옷을 가슴에다가 둘둘 말아서 이렇게 굳게 쥐고 있는 상태로 정화조에 딱딱히 굳어서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도울 수 있도록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도 특이하고 괴이하고 엽기적이죠. 변기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로 이렇게 관이 연결이 돼서 이쪽에 정화조가 이쪽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이 안에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시신은요, 그곳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많은 이제 이 변기로부터 내려온 오물이 묻어져 있어서 당시에는 어떤 외상이 있는지 육안으로는 분별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시신을 데려가서 깨끗이 씻어낸 뒤에 의사가 부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신의 무릎과 팔꿈치 부분에 약간 그 긁힌 상처를 빼면 별다른 외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결론적으로 이 사인이 저체온증 그리고 흉부순환장애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살아있는 상태로 이 좁은 정화조 안에 들어간 거고요. 저체온증, 즉 추운 날씨 가운데 몸의 온도가 떨어져서, 그리고 제대로 몸에 순환이 여기 낑겨 있다 보니까 순환이 되지 않아서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자진해서 여기 들어간 걸까요? 자, 먼저 피해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죽은 피해자는 이 여교사 숙소에서 약 10분 정도 떨어진 마을에 사는 26살의 젊은 남성이었어요.
경찰은 의사가 내린 이 사인의 결론을 근거로 해서 남자가 여교사를 훔쳐보려고 이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막상 정화조가 너무 좁아서 나오지 못해서 그곳에서 갇혀서 얼어 죽은 거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죠. 너무 변태스럽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찰의 결론에 유가족과 마을 주민들은 다 반발합니다. 왜냐면 이 청소년의 평소 모습으로 봐서는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가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 하고 보니까 26살의 이 죽은 청년은요, 생전에 굉장히 따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감수성도 풍부했고요. 고등학교 때 밴드 활동도 했고 뭐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었고, 이후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유지보수팀에서 직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던 중이었어요. 성격도 활달하고 어른한테 예의 바르고 뭐 그냥 전형적인 모범 청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도 그를 상당히 좋아했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행사가 있거나 뭐 결혼식이 있거나 하다 보면 에휴, 이번에 사회 좀 맡아줘 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그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가서 부탁도 했고요. 마을 촌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가 굉장히 이제 인기 있는 청년이다 보니까 연설을 부탁받을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여교사 훔쳐보겠다고 정화조, 남들 똥 누는데 정화조로 들어가서 그거 보겠다고 들어갔어? 도저히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마을 주민 4천여 명이 재수사를 해달라라고 서명서를 경찰서에 제출할 정도였다고 해요.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여자를 훔쳐보기 위해서, 특히 이제 여자의 이제 배변하는 장면을 훔쳐보기 위해서 정화조로 들어갔다라는 건 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좀 믿기 힘들어요. 물론 경찰의 주장대로 이 청년이 정말 남들 앞에서는 친절한 청년이었는데 뒤에서는 되게 변태적인 성격을 가지고 막 여자들이 오줌 싸고 똥 싸는 걸 막 훔쳐보려고 막 그런 거다? 자, 그랬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가 굳이 정화조로 들어갔어야 했을까요? 만약에 이런 모습을 훔쳐보고 싶다면 사실 옆칸으로 들어가서 봐도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굳이 거기를 들어갔어야 해요? 위험한데? 왜 오물이 가득한 그 안에 들어가야 하냐는 거예요. 게다가 시간은 2월 말이었어요.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일본 북부의 후쿠시마예요. 날씨 추워요. 배변을 보겠다고 변태적인 일념 하나로 윗옷까지 벗고 정화조로 들어갔다라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게다가 더욱더 우리가 이해가 안 된 건 그의 신발이었어요. 자, 그가 신발을 이제 한 짝이 변기에서 발견이 돼서 이 모든 게 발견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신발 한 짝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나머지 구두 한 짝은 청년의 집 근처 제 방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이 아니라 뚝 같은 데서 발견이 돼요. 경찰의 결론대로라면 이 청년이 여교사를 너무 훔쳐보고 싶어가지고 막 집에서 여교사 숙소로 갔어. 그런데 신발이 벗겨졌네. 몰라. 난 빨리 여교사 보러 가야 돼. 신발 한 짝만 끌고 나는 빨리 갈 거야. 해서 정화조로 들어갔어. 이상하잖아요. 응? 이상하잖아요. 마지막 의문점은요, 청년의 죽기 전의 행적입니다. 시신을 이제 부검을 해봤더니 강직 상태가 이제 보여지죠. 강직이라는 건 얼마나 몸이 이제 죽음의 시점으로부터 사람의 몸은 굳어요. 그 굳은 정도가 얼마나 진행됐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사망했냐 시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사망 시기는 시신 발견 이틀 전인 26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 따르면 청년은 24일부터 행방이 묘연했어요. 23일에 선배우 송별회에 참석을 했고 그 다음날 새벽 1시에 술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청년은 24일 오전 10시에 아버지 저 어디 좀 다녀올게요 하고 집을 나서고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청년의 승용차가 이 여교사 숙소 근처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그가 24일 집에서 나섰고 무언가의 일 때문에 이 여교사 숙소에 차를 가지고 왔다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죽였을까요? 누가 그를 죽였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가설이 나왔습니다. 먼저 당시에 이제 선거 기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마을 안에서 이렇게 뭐 촌장님, 이장님 뽑는 그런 선거가 있었는데 뭔가 이 선거와 관련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왜냐면 이 청년이 당시에 그 한 후보 측으로부터 좀 연설을 해달라 하고 부탁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부탁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원한을 품고 이 선거 관계자가 너 내 부탁 안 들어줬어? 내가 아주 너한테 굴욕적으로 죽게 만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정화조에 끌고 가가지고 죽였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긴 하지만 고작 선거에 연설을 안 해줬다고 해서 이 정도의 엽기적인 굴욕 죽음을 선사할 만큼의 동기부여가 충분한 걸까요? 자, 그래서 또 다른 가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건을 처음 발견한 바로 그 여교사 기억하시죠? 이 여교사와의 관련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었어요. 사실 이 청년은 여교사의 애인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해요. 이게 또 무슨 얘기예요? 여교사가 사실은 의문의 장난 전화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과 여교사의 애인이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이 장난 전화를 녹음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요. 근데 경찰은 이게 뭐 그렇게 사람 힘들게 할 것가 됩니까 하면서 별 이제 의심을 하지 않고 근거를 두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청년은 여교사에게 내가 그 장난 전화 한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청년이 이 여교사한테 장난 전화를 건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그에게 제압을 당해서 이렇게 굴욕적으로 죽음을 당한 게 아니냐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 또한 생각해보면 아니 여교사랑 청년이랑 애인이야? 애인이 아니에요. 그럼 청년이 왜 오지랖 있게 왜 그 장난 전화 건 사람을 자기가 직접 만나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을까? 아니 자기 여동생도 아니고 그냥 지인일 뿐인데 이게 그 사람을 정말 만날 만한 이 강력한 이 이유가 되는지 이것 또한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대체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다가 아주 강력한 또 다른 이유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뭐였냐면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어디죠? 바로 후쿠시마예요. 후쿠시마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자력 발전소 그 사고가 있었죠. 2011년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원자력 발전소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한 일본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나시겠지만 제가 맨 처음에 죽은 청년의 직업이 뭐라 그랬죠? 죽은 청년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1989년 1월 6일, 그러니까 그가 죽기 전에 후쿠시마 제2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순환 펌프의 부품이 깨져서 이 깨진 부품의 일부가 원자로 안에 끼어 들어가게 됐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 1988년 연말부터 이미 이 펌프에는 이상이 있다는 경보가 울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원자로를 계속 가동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원자로를 책임지고 있던 본래 책임자가 신년 휴가를 간 상태였어요. 1월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이 와서 여기에 이제 책임자로 잠깐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고가 났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관리 책임자가 돼버린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책임자 아니죠. 이전부터 있었던 사건이었고 이 사람은 그 당시에만 있었던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도쿄전력의 본사에 소환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왜 이렇게 관리 못해서 하고 책임을 추궁받게 돼요. 그리고 그는 후쿠시마로 돌아가는 길에 우네요 역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투신 자살한 직원이 정화조에서 의문사당한 청년의 동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원전을 반대하는 단체 측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정화조에서 죽은 이 청년이 우에노역에서 추신 자살한 동료의 죽음의 진상을 파헤치고 있었다가 도쿄전력이 그걸 알게 되고 결국 사이가 좋아지지 않게 됐고 결국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게 된 거죠. 물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게 추론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보면 이 두 사람 다 원자력 발전소 측에서 그 숨겨져 있는 내막을 숨기기 위해서 더욱더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이 둘이 희생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고요? 사실은 팩트는요, 이 사건은 이 정화조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그 청년의 죽음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는 정말 자의로 그 안에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타의로 들어간 걸까요?